안녕하세요. 월화연 주역 타로입니다. 나는 왜 관계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넘길까에 대한 주제로 타로 리딩을 해보았어요. 여기서 눈에 들어오시는 카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번호는 여기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카드입니다. 그럼 선택의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 5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 왼쪽 3장 카드는 왜 관계 결정권을 넘기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오른쪽 나머지 2장 카드는 이에 대한 조언입니다. 먼저 여기 가장 왼쪽 보시면 주역으로 3번 술에 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이 알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이제 알이 지금 다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는 걸 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벌어졌고 깨졌지만 그대로 누워있고 행동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나 좀 구해줘.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 뱃속을 나와서 새롭게 세상 구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나는 지금 굉장히 그래서 취약한 상태다. 돌봄이 필요하다. 이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갓 태어난 이런 아기 무의식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다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내게는 선택권, 힘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가 해주는 걸, 먼저 손을 내미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 자체가 내 자신이 주체적 입장이 돼서 선택해본 경험,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타로 카드, 이 완드 킹 카드랑 이 10번 컵 카드처럼 상대방이 되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완드 킹 카드도 완드 카드 가장 마지막 번호고, 이 10번 컵 카드도 이 인물 카드 제외하면 가장 마지막 번호 컵 카드잖아요. 그래서 다 이제 꽉 찬 에너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마치 달로 치면 보름달 같은 그런 완벽한 둥근 형태? 이런 이미지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자신에 비해서 되게 이상화해서 좀 완벽한 그런 이미지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완드킹도 지금 여기 보시면 막대를 되게 큰 거를 들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관계 중심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를 나타내요. 이 완드가 바로 선 그런 내 기준을 나타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상대에게 그렇게 자격을 부여해 준 것 같아요. 이 막대가 사실은 여러분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에게 직접 쥐어주고 너가 결정해줘.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난 아무런 힘이 없어. 넌 강하잖아. 너는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너가 약한 날 책임져줘. 완전 아이와 어떤 부모 관계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드는데, 근데 전혀 작아 보이지 않거든요. 이 아래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이.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 이 10번 컵 카드 같은 경우는 되게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깨지면 안 될 것 같은 딱 그 상태, 충족된 상태.
그래서 인물들 표정들도 보면 되게 만족스럽고, 그래서 사실 내가 에너지를 힘들여서 투자하고 싶지 않다. 내가 투자한 대비 많이 걷어들이고 싶다.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죠. 관계에서 느끼는 내가 무언가 주도적으로 내가 책임이 돼서 나를 드러내고 표현했을 때 따라올 그런 위험들, 그런 것들을 감수하는 게 너무 두렵다. 또 어쩌면 괜히 내가 먼저 나섰다가 예전처럼 분위기 깨는 것 같고, 그랬다가는 또 상대방 눈치도 보이고 이런 경우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내게는 힘이 없다, 난 약자다, 그러니까 더 가진 너가 좀 움직여봐라, 이런 무의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은 힘이 없어서 넘기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순간 내가 감수해야 할 긴장과 그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심리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의지가 될 것 같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막대를 넘겨주는 겁니다. 그럼 이어서 이에 대해서 카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조언을 이 나머지 2장 카드로 살펴볼게요. 주역으로는 이 7번 지수사괴, 그리고 세븐에너지 오라클 Exposed and Revealed 카드가 나왔는데, 이 지수사괴의 그 사는 군대, 스승, 지휘하다, 이런 걸 나타내요. 따라서 여러분도 충분히 이 관계를 내가 이끌고 지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나도 책임질 수 있다. 지수사는 지가 위에 있고 수, 땅, 물이 아래에 있는 거라서 그 땅 아래에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라는 그 마음의 물결, 마음의 흐름을 다스리는 카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아마 대놓고 내가 이 관계에서 지휘나 리드를 하려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흐름이라서 아마도 카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괴의 효사 내용 중에 사출, 이율, 부, 정흉이라고 해서 그 전장에 출정할 때 명분이 있고 그 이율, 법도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부정흉.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의도가 착하고 좋아도 결과가 흉하다, 이런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명분과 법을 만드셔야 돼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계에서 질서를 만들고 기준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법칙을 스스로 만드는 거다. 근데 뭐 이런 게 상대에게 타격감을 주기 위해서나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축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놔야 그게 이제 내 중심, 내 기준, 축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사실은 이렇게 이 가운데에 있는 이 10번 컵처럼 내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칭 구조가 돼요. 이 10번 컵이 마침 이렇게 딱 정 한가운데에 있는데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축이 있어야 이렇게 관계에 대칭도 생기고 이렇게 마주보죠. 비로소. 그래서 내 기준이 서 있어야 내가 만들어가는 이 관계도 균형이 만들어진다. 지금 그 축이 상대방에게 좀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기준이 상대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말, 행동, 이런 거에 온통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전혀 뭐가 예측이 안 되고 불안하고, 뭐 상대방 뭐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아까 이 완드킹에서 이 막대 큰 거 상대방에게 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계에서 원하는 거,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시간, 얼마만큼 기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 세븐 에너지 오라클도 이 노출, exposed and revealed, 드러내다,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이미 마음속에서 다 알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내가 왜 불안한지, 어디서부터 불안해지는지, 내가 왜 그 사건을 그냥 넘기는지, 왜 넘겼는지, 언제 죄책감이 드는지, 이런 걸 억누르거나 숨기지 말고 어쨌든 스스로에게 의식화하라는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러한 기준이나 내가 잡고자 하는 그런 축에서 벗어나는 그 축을 휘청거리게 만드는 상대방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용납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드러내세요. 차분하게. 여기 이제 눈이 있잖아요. 눈은 영혼의 거울, 영혼의 거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눈이 곧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침 이제 꿈에 나온 연예인이 생각나는데, 그 연예인이 여자 연예인인데 눈빛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거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눈빛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이 카드가 나와서, 그래서 눈을 통해서 뭔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진실하다면 그게 눈빛으로 그대로 드러나니까, 진실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대로 상대방에게 에너지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내가 떳떳하다면 그런 나의 진실성을 상대에게 그대로 노출하고 드러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 카드 리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 5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이 왼쪽에 3장 카드는 왜 관계 결정권을 넘기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른쪽 나머지 2장 카드는 이에 대한 조언입니다. 먼저 여기 가장 왼쪽 보시면 주역으로 51번 중래진 카드가 나와 있어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넘기는 게 어떤 습관적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충격과 관련된 것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렇다. 이 진이라고 하는 건 보다시피 이 벼락, 번개 이런 건데,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러운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런 논란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그 사건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전기 충격을 받으신 것 같기도 해요. 네, 무슨 말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어떤 장면이라든지, 그래서 좀 무서워졌고 두려워졌고, 일단은 내가 자제하는 게 안전하겠다, 숨어있는 게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주체적으로 관계에 임하게 되면 또 어떤 파장이 생길지 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지 예측도 안 되고, 또 내가 괜히 나섰다가 의견 표명했다가 어떤 마찰이 생길지, 마찰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할 말을 못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소통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뭐 상대방은 그걸 도전장으로 받아들였다든지.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 그 무의식 배경에 내 말이 수용되지 않았던 경험, 또는 내가 했던 그런 말로 인해서 어떤 큰 파장이 생겼던 경험, 내 말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졌다, 이런 입력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몸을 조심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나의 행동과 나의 말, 이런 것들을 좀 조절하는 그런 모드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기 옆에 이 2장의 타로 카드도 이 여사제 카드랑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등장을 했거든요. 2 카드 모두 이제 보면은 에너지가 되게 좀 느리고
또 여사제 카드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숙고하고 천천히 지켜보는 에너지. 그러니까 특히 여사제는 이 연결 지어보자면 충격을 받고 침묵하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한데, 이 여사제 캐릭터는 일단 말을 안 하잖아요.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나는 얌전히 있을게, 이렇게 책 들고 모르는 척 연구 좀 할게. 놀라고 무서우니까 일단 관찰을 하고 내가 분석을 먼저 하는 건데, 원인을 파악하고 혼자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길어지면서 말할 타이밍을 놓치면서 이 가만히 있는 과정에서 결정권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 나를 보호하려고 침묵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드러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까지도 숨긴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어쩌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그냥 눈 감아준 거구나, 수용한 거구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수레바퀴 보시면 사람들이 이 작은 바퀴에 붙어서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수레바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버겁지만 이 관계를 놓지도 못한 채 힘들면서도 그냥 상황이 굴러가는 대로 흐름에 맡기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뭐 내가 개입해서 내가 결정해서 뭐 잘못되느니 차라리 흐름에 맡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엔 특히 어떤 스스로의 말이나 행동, 그런 결정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 결과 자체가 너무 두려워서 선택 자체를 미루고 있는 그런 건데, 그 파장을 생각하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결정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치일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스스로 보호하고자 한 그런 행동에서 나온 거지만 사실은 방치다. 왜냐하면 결정권 자체가 선택권을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해서 나는 이걸 원하니까 이렇게 하겠다. 근데 그런 선택에 대한 보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 뜻에 따라야 하는 거고, 뭐 상대방의 페이스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번개가 무서워서 침묵을 선택했지만 그 침묵이 결국 이 관계를 쳇바퀴에 가두는 형태로 만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게 필요한 선택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그런 선택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오른쪽 옆에 이 나머지 2장 카드로 이에 대한 조언으로 살펴보면, 이 주역으로는 산지박괴, 그리고 이 세븐 에너지 오라클 카드로는 이 퍼펙트 하모니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산지박괴 같은 경우에는 이 박이 무너지다, 벗겨지다 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조언 카드로 나온 걸 보면 분명히 필연적인 무너짐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괴는 6개의 그 효들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한 효만 양효거든요. 보이시죠? 가장 위에 있는 한 개만 오로지 양효이고,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렇게 덮여있고 틈 없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그런데 속은 완전히 음효다, 비었다, 듬성듬성하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밑에 그 코어에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나 여러분의 마음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 부실하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조금 지진 날 때 마치 이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받쳐주는 게 좀 없고. 그리고 이제 여사제도 근데 보면은 이 겉옷으로 자신을 엄청 감싸고 있고 가리고, 그러니까 아닌 척하고 이제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서,
여사제처럼 그저 억제하고 거룩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옳고 그름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두려움의 핵심을 까보라 이런 걸 말해주고 있어요. 스스로에게만은 이렇게 거룩해지지 않아도 된다. 포장지를 벗겨라. 이 산지밖에 다음 번호인 괴가 지뢰복괴이거든요. 이 지뢰복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건하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지뢰복은 거꾸로 이 양효가 가장 아래에 깔려있는 카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아래부터 이 양효가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건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후화안택, 이 산지박귀에서 나오는 구절 중 하나인데 이제 아래를 확실하게 두텁게 하라는 거거든요. 먼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실한 거는 일단 무너뜨리고 이건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아래를 확실하게 두텁게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여기 가장 이 오른쪽에 있는 세븐 에너지 오라클 이 퍼펙트 하모니처럼 이 조화로운 음악, 이 파동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내 목소리를 내라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어떤 충격이나 이런 트라우마 같은 그런 자동 반사 반응 하지 말고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침묵으로 도망가지 말고 핵심을 벗겨서 균형 있게 말해보는 연습을 하라.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나 스스로에게 먼저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보자. 그래야 이렇게 균형이 회복되고 튼튼해지고 조화로운 상태가 된다인 것 같아요. 조화로운 파동이 내게서 나온다. 특별히 퍼펙트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게 하모니이기 때문에 하모니는 사실 이제 혼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화음을 내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런 목소리 두 목소리가 제대로 통신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에게 그렇게 잘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이렇다, 이렇게 느낀다 이렇게 잘 말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그 느낌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느낌의 목소리를. 그래서 사실 이 카드는 그 두 개의 목소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내 안에 그런 남성성과 여성성 에너지가 서로 통신이 잘 되는가? 그런 어떤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내 안의 여성성, 내 안의 남성성을 상대방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알아차리길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가 내는 그런 목소리,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억누르지 말고 일단 들어보세요. 내 안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있는지. 내 안의 남성 에너지는 어떤 결단하고 확실하게 하고 이런 걸 또 요구할 수 있고 또 여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한 거 이런 거를 좀 찾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따로 노는 거고 우리는 침묵을 선택하게 된다. 우리 안 통할 것 같을 때 침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쨌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근데 여성 에너지가 안전함을 느끼려면 그러니까 안전함을 느낄 때 내가 가진 여성 에너지가 이렇게 올바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발휘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외부에서 보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남성 에너지가 방향을 먼저 잡아줘야 되거든요. 기준을 먼저 잡아야 된다. 근데 내 안에 그런 남성 에너지가 결단을 내리고 경계를 세워줄 때 여성 에너지는 이제 비로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결단이 만약에 없으면 그 여성 에너지는 안전을 원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고 결국에는 침묵을 선택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외부에서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에게 확신을 줘서
나를 안전하게 해줘야 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내게 필요한 결단을 안 내려서 내 감정이 계속 불안한 상태이다. 뭐 이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퍼펙트 하모니라는 것도 뭐 외부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상대방과의 그 조화라기보다는 이 오라클 카드가 조언으로 주는 것은 나의 내부 구조를 먼저 이렇게 정렬시키고 조화롭게 해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상대방이 이성 문제로 나를 너무 불안하게 한다. 그런 신호들이 계속 보이는데 내가 선택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우물쭈물 한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진짜로 이렇게 놀랄 만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이렇게 들어봤고, 그래서 어쨌든 내 안에 그런 그 조화로운 에너지, 내 안에 그 남성 에너지, 여성 에너지, 그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먼저 조화롭게 해야 이제 바깥 상황도 조화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 5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왼쪽에 이 3장의 카드는 왜 관계 결정권을 넘기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이 나머지 2장 카드는 이에 대한 조언입니다. 3번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내 스스로가 뭐 약해서 결정권을 넘긴 게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다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학습을 해왔다. 그게 올바른 거다. 그런 거라고 해요. 먼저 여기 가장 왼쪽 보시면 이 주역 카드로 21번 산레이게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라고 하는 거는 턱을 나타내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제 아이의 모습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먹다,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길러줬으면 좋겠다, 맡아서 양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의탁하는 그런 구조, 의존하는 구조를 나타내는데 뭐 경제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돌봄을 받아야 안전하다. 그러니까 돌봄을 받아야 안전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무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살레이게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에 이제 4개의 음효가 이 바깥에 2개의 양효 안에 있어서 이게 음효 4개가 양효 2개 사이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감싸주는 구조라 가지고 상대방 울타리 안에 쏙 들어가고 싶다. 보호받고 싶다. 상대방에게 관리받고 싶고 소속되고 싶다. 이런 그런 안전에 대한 거거든요. 안전에 대한 거. 그래서 내 안전을 얻으려면 상대방이 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난 안전한 거야. 이거가 이제 내면에 깔려 있고, 그래야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거고, 그게 사랑받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결정권을 누군가에게 패스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특정 어떤 지금 생각하는 그 상대방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이 바탕에는 무언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주체적 의지를 가지고 내 스스로를 기르기 위해서 투자했을 때, 아주 어릴 때라도 상관없어요. 이 투자가 꼭 돈 개념은 아니잖아요. 이걸 하면 나한테 이로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의견 표명을 하고 주장하고 시도하고 이런 게 이제 다 투자인 건데, 근데 그때 내가 지지받지 못했던 경험, 그리고 심지어 그랬을 때 무언가 소중한 걸 잃었던 경험. 그래서 내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순간 나를 위해서 선택권을 행사했는데
그랬더니 다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무의식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트라우마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도 어쨌든 내가 가진 그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권력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죠. 네, 누구나 그런 어떤 선택권이 있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권력, 이걸 내가 가질 수 있고 행사할 수 있지만, 근데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나는 이걸 가지면 사랑을 잃는다. 그러니까 이런 공식이 어느 순간 성립되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는 내가 그 힘을 포기하는 게 안전하겠구나. 뭐 이런 걸 나타냅니다. 이어서 두 장의 타로 카드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교황 카드랑 펜타클 6번 카드인데, 이 교황 카드도 이제 어떤 전통적인 공식이 있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뭐 관계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근데 외부권이 의존하는 거고, 내가 자라오면서 용납이 허용된다고 느꼈던 그런 사회 풍속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긋났을 때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이제 죄책감을 포함해서. 이 교황은 특히 이런 어떤 윤리, 도덕, 법, 이런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캐릭터잖아요. 이런 사회가 만든 집단적인 교리들. 뭐 사실 우리가 지금 시각에서 보면 학창 시절에 그 성적 고민, 지금으로 보면은 그 성적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자체, 그 순간순간이 되게 좀 중요했던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 성적 하나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때 성적이 진짜 뭔가 교리였거든요. 약간 교리처럼.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좀 돈이 교리죠. 돈이 좀 교리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뭐 얼마 있어야 되고, 지금 돈으로 따지면 뭐 집은 이래야 되고, 결혼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뭐 사회 미풍양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긋나면 마치 좀 죄 지은 사람 같고 혼내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혼난다고 느끼는 거지만, 이게 다 외부 기준에 무의식적으로 이제 복종을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이런 사회가 집단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도덕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도덕에 어긋나는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법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남의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 이제 결정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장 환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고 들었던 경험이 되게 큰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펜타클도 그렇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아이들과 이제 큰 어른들, 그러니까 주는 자 따로 받는 자 따로. 그러니까 이 교황 카드도, 교황은 되게 크게 묘사돼 있고 인물은 되게 작게 묘사돼 있고, 일단 무릎을 좀 꿇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작게 보고 있다, 축소해서 보고 있다 라는 걸 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펜타클 카드도 보면 비록 아이로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나는 받는 자가 되고 싶어. 아이가 돼서 나 받고 싶어. 받는 거 좋아. 근데 받지만 애잖아요, 애. 그쵸? 그래서 받는 거 좋아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면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난 받으니까 좋은 거야, 그런 거면 괜찮은데, 나는 주는 자가 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 소극적인 표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소평가인 거죠. 나는 줄 수 없으니까. 받는 게 안전해. 주게 되는 입장이 되면은 나는 되게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환경에 길들여짐에 의한 나는 그냥 받을게. 그게 안전해. 그래서 이런 책임, 권력을 상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생존 차원에서 느끼는 무의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조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으로는 탱레수게, 그리고 이 세븐에너지 오라클 카드는 Feeling the World가 나왔어요. 먼저 이 탱레수게를 살펴보면,
이 택은 연못, 기쁨을 나타내고, 이 뢰는 움직임, 표현, 이 드러냄을 상징하는데, 이 종합해 보면 그 내면이 이제 기뻐하는 움직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직접 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 우레가 이 택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꿈틀대는 거, 그러니까 동하는 거. 내면이 진정으로 기뻐서 동할 때, 그때 따르라 이런 거 같아요. 이제 그게 기준이라고 해요. 내가 내면에서 진짜로 진정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마음이 동하는지. 그래서 내가 결정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외부보다는, 그럼 외부 이런 판단보다는 내 안의 움직임. 그러니까 역시 그런 마음을 잘 살펴야겠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 그래서 오라클 카드도 느껴라. 이 필링 더 월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미 느끼고 있고, 이 세상, 이 우주랑 감응하고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야 한다는 걸 나타내고, 감각이 막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면 분명히 내가 불균형을 느끼고, 내가 위화감을 느끼고, 미세한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그거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결정권을 되찾는 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씩 실천해 보면 돼요. 뭐 이거를 다 이제 한꺼번에 다 발견하고 그럴 필요가 없고, 내가 느끼는 지점을 캐치하고 그게 또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장면이. 근데 그거를 넘기지 말아야겠죠. 그래야지 넘기다 보면은 계속 알려줘요.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 상황과 느낌을, 반복되는 상황과 느낌을 기록해 보면서 원인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불편한 그 원인. 그래서 결정권은, 이 관계 결정권은 내가 단지 어떤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어떤 선언으로 되찾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살피면서 불편함, 이런 미세한 신호들, 이런 걸 무시하지 않을 때 관계 결정권이 내게 다시 돌아온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3번 카드 리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총 5장의 카드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왼쪽에 이 3장은 왜 관계 결정권을 넘기는지에 대한 이유 분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나머지 2장 카드는 이에 대한 조언입니다. 먼저 여기 가장 왼쪽 보시면 주역으로 19번 지택링베가 나와 있어요. 영어 단어로 이게 지금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는데 다가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철자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클로즈업을 잠시 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프로치, 다가가다. 그래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간다. 그런데 다가가는 방식이 뭐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밝게, 깨끗하게 환기시키고 환하게 준비하고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뭐 다가가는 방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내가 먼저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상대방 감정을 헤아리면서 상대방 마음이 열리게, 그런 방식으로 먼저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관계에 접근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관계에 대한 방향키가 상대방에게 자연스럽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뭐 결정권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근데 다가간 쪽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이제 한다면 이제 그 이미 캐릭터가 노출이 되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밝은 부분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이렇게 먼저 헤아려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관계에서의 역할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저 사람은 우리 관계에서 내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인지가 되는 거고,
근데 이 지택림 궤의 임이라고 하는 것이 임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임하다라는 건 주로 위에서 아래로 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혜가 내게 내려왔다, 이런 뜻이 좀 내포돼 있죠. 그래서 감사도 같이 떠오르는 단어이기도 하고, 임하다에 뭐 기회가 내게 임했다, 뭐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내가 아쉬워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의도 자체가 내가 한 단계 내려가서 너에게 맞춰줄게, 기꺼이 맞춰줄게, 내 사랑 받아봐, 뭐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널 위해서라는 어떤 적극적인 포지션, 그런 의도가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정권을 넘긴다기보다는 내가 결정권을 잡는 분위기를 일부러 안 만든다. 그냥 상대방을 편하게 해줄 때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그런 어떤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나도 편하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 타로 카드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 9번 컵카드, 그리고 이 13번이거든요. 펜타클 13번, 여기 펜타클 여왕 카드예요. 근데 이 9번 컵 같은 경우에는 가진 게 많아요. 지금. 근데 특히 이제 내가 감정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포용한다, 이런 거거든요. 내 감정이 풍요로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외부 조건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데서, 또는 내 스스로가 풍요로운 감정의 그 원천이 되는 그 근간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게 주역에서는 그런 희라고 하거든요. 기쁠 희자 한자 아시죠? 이제 그 희자인데 내면에서 피어나오는 그런 기쁨을 뜻해요. 근데 외부에 의해서 내가 기뻐질 때는 이제 락, 즐거울 락, 이제 그걸 또 쓰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아마 이 희이지 않을까, 내면의 즐거움. 그러니까 이렇게 또 베풀 수 있는 거고, 현자 같으신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마음 공부 같은 거 하시면서 내면의 풍요로움을 일깨운 분들이 이제 좀 많지 않으실까, 이런 느낌도 드네요. 그래서 현실적인 시선이나 외부 기준보다는 내 자신의 감정이나 만족감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 뭐 지금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가고 베풀고 해주니까 상대도 좋아하는 것 같고, 뭐 굳이 분위기 깨고 싶지 않아, 내가 괜찮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풍요로우니까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보살피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펜타클 여왕 카드도 이제 돌보는 사람의 어떤 습관성 이런 걸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양 마인드, 그러니까 부양 마인드가 그 경제적 부양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서적인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경제적 정서적 상관없이 그런 부양 마인드가 좀 있고, 현실적으로도 이런 내가 책임감을 갖고 돌보는 사람의 위치에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돌봄을 주는 위치로 고정이 되면 이제 상대방은 돌봄을 받기 때문에 이제 확장하는 걸로 방향을 정하는 위치에 있게 되거든요. 이제 아이도 엄마 아빠에게 돌봄을 받고 그러면 이제 아이는 확장하잖아요. 자녀는 이 세계에 이제 확장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방향도 스스로 내가 맞는 방향이 여기겠구나 하고 정하고. 그래서 이제 돌보는 사람은 이 관계에서 환경을 가꾸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만, 굳이 뭐 변화를 준다거나 뭐 관계의 판을 뭐 이렇게 하자 뭐 하면서 뭐 흔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부적인 리드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하는 그런 관계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안정 담당, 상대방은 뭐 외부적인 리드, 그런 방향 설정 담당,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정을 지키고 관계를 좀 부드럽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떤 그런 방향 결정권 같은 게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맡겨졌다. 이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문제가 있다거나 약해서라기보다는 어떤 여러분들의 성숙한 마음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렇게 아이처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이런 무의식과 궁합이 맞는 측면이 있으면 뭐 오히려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뭐 내가 주는 거 상대가 잘 받아먹고 에너지 얻어서 리드하고 나는 돌보고 뭐 그런 게 뭐 이제 잘 맞으면 선순환적인 측면이 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돌봐줄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또 근데 또 뭐 너무 쏠리면 돌보는 자리는 안전하긴 하지만 어떤 대등한 관계의 설렘 같은 거 이런 건 또 적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두 장의 카드로 조언을 함께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역괴로는 58번에 중택태괴가 지금 나왔고 이 세븐에너지 오라클 카드로는 Quieting the Mind 카드가 나왔어요. 이 중택태는 이 태가 연못인데 기쁨을 나타내는데 이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때 나타나는 순수한 즐거움이거든요. 뭐 진지하게 얻는 그런 깊은 만족 그런 것이기보다는 그냥 잘 통하고 함께 있으니까 즐겁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조금은 가볍게 대해보라 라는 조언이에요. 여왕의 이 펜타클이 조금 묵직하고 좀 진지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 너무 그렇게 진지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가벼운 관계 안에서 내가 뭐 무언가 선택해 본다거나 너무 상대에게 엄마처럼 해주기보다는 좀 가끔씩 유치하고 유치하게 군다거나 좀 가볍게 대해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중택태는 이 택이 반복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랑 일상에서 어쨌든 무언가를 같이 함께 하면서 또 배우면서 대등하게 교류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나타내거든요. 서로 분명히 통하는 주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연결 매개체 같은. 그래서 그런 걸로 또 대화 가볍게 자주 하시면서 친목 다지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내가 제공하고 먼저 맞춰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거, 그러니까 핑퐁 게임처럼 이렇게 탁구 같은 거 주고받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네, 내가 가볍게 주고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가볍게 또 토스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오라클 카드는 quieting the mind니까 이 마인드를 조용히 시켜라 라는 건데, 이 마인드가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번역은 마음으로 하지만 사실은 어떤 머리에 생각이 섞인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어떤 생각의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머리를 써서 생각하지 말라.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뭐 상대 기분 판단하느라고 내가 고민도 과도하게 할 수 있는데, 뭐 특히 뭐 이래야 맞는 거다, 합당한 거다, 이래야 된다, 이런 도덕검열과도 같은 생각들이 좀 스스로 이렇게 하면서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용히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고민이 막 과도해져서 생각이 막 시끄러워지는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을 알아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먼저 이렇게 애쓰고 맞추려고 하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결정권을 성숙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의도로 넘겨준 것이긴 하지만 뭐 돌보는 입장이면 저는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서로 말이 오가면서 티키타카 해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4번 카드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